아이언샷을 잘하는 방법을 지금 한번 알려드려 볼 건데, 자, 일단은 가장 하시면 안 되는 동작들이 있어요. 아이언은 우리가 높이 뜨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높이 떠야지 그린에 떨어졌을 때 볼이 많이 굴러가지 않고 장점들이 있는데, 만약에 탄도가 낮게 간다고 하면은 그린에 떨어져서 런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언의 제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을 띄우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요. 특히 완전 초보들이 공을 띄우려고 이런 식으로 치시죠. 이런 식으로 상체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선을 따라서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치고 나서 하늘을 보려고 하면은 상체가 이렇게 뒤집어지게 됩니다. 우리 드라이브 칠 때도 뒤집어지잖아요. 자, 이거랑은 좀 달라요. 제가 상체를 시선을 돌리면 뒤집어지면은 어깨가 올라가면서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자, 여기가 올라가면 여기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뒷땅이 나거나 설령 공이 맞는다 하더라도 로프트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늘로 뻥 뜨고 짧게 떨어지는 그런 샷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특히 웨지에서 빈번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웨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60m를 치려고 했는데 30m밖에 안 나간다든가, 7번 아이언 이런 것들은 뭐 기껏 해봐야 한 10m, 15m 정도 주는데, 웨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래서 다 코앞까지 와놓고서 그린 공략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공을 띄우려고 몸을 이렇게 뒤집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체를 그대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쳐주셔야 되고, 공을 띄우는 거는 이 로프트로 뜨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상체가 기우면 로프트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로프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올려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공을 충분히 띄울 수가 있고, 오히려 프로 선수들을 보면은 아래로 눌러치는 형태를 보이면서 디봇이 많이 파이게 되죠. 그래서 절대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이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 가셨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시선을 하늘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눈높이만큼의 시선을 두시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높이가 하늘을 보냐, 그럼 몸이 뒤집어질 거고요. 눈을 이렇게 수평으로 저 멀리 지평선으로 이렇게 보게 되냐, 이것 따라서 상체 각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이런 연습을 조금 하시면 도움이 될 건데, 어드레스를 서 보시고요. 제가 지금 얼라이먼트 스틱을 가지고 왔는데, 어드레스를 선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에 이렇게 스틱을 하나 놔 볼게요. 자, 이렇게 스틱을 놓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이 걸리겠죠. 우리가 백스윙을 갔다가 몸을 뒤집었을 때 이 스틱을 분명히 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둔 상태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눈높이 지키자고 했죠. 눈높이 지키면서 백스윙 가셨다가 이렇게 이 스틱이 맞지 않게끔 스윙을 해주신다는 거는 그만큼 몸이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 어깨가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탄도가 굉장히 좀 낮게 이렇게 잡힐 거예요. 이거는 피니쉬를 짧게 하면은 탄도가 보통 낮아지는데, 그래서 탄도를 자꾸 낮게 보내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에 이어서 가장 또 많이 실수하는 게 뭐죠? 스쿠핑. 자, 요것 또한 이제 공을 띄우려는 동작이잖아요.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스윙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 진행이 돼서 체크부터 어깨까지 이 팔도 클럽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로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볼을 맞추려고 하니까, 볼에 좀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멈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목이 딱 멈추면서 헤드는 이미 그 스피드를 내서 관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하고, 손목은 멈춰버렸기 때문에 뒤집히려고 하겠죠. 자, 이때도 똑같이 로프트가 올라가게 돼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지가 거리가 급격하게 준다든가, 또는 아이언, 또 롱아이언이나 드라이버 같은 경우 슬라이스가 많이 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막아서 이렇게 뒤집는 것도 이렇게 그 스틱을 칠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옆으로 진행하면서 같이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을 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절대 공을 이렇게 띄우려고 하시기보다 오히려 더 낮게 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낮게 치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프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로프트가 더 숙여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때 샤프트 앵글이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는데, 흔히 얘기하는 핸드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손이 공보다 왼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 이렇게 보셨을 때 백스윙 갔다가 몸이 돌면서 점점 이렇게 돌면서 손이
공을 지나갔을 때 볼이 맞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리딩 엣지가 똑바로 이렇게 맞는다, 이거를 넘어서 로프트까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주셔야 돼요. 로프트가 충분히 숙여져 있는지까지 같이 봐주셔야지 더 정확하게 아이언을 쳤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럼 왼손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손을 왼쪽으로 밀었을 때는 왼손등이 이렇게 펴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로프트가 그대로 숙여지면서 리딩 엣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로프트가 숙여지면서 위치가 이동이 될 거고요. 자, 이거를 제가 손으로 미는 게 아니라 몸을 살짝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은 몸 중심이 바뀌면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그때 당시에 손이 어디 보고 있나요? 이쪽이 타겟 방향이라고 하면은 타겟 방향으로 향해져 있을 거예요. 만약에 손등이 하늘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꺾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치시면서 손등의 방향이 어딘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요 가운데 손가락, 약지 손가락, 새끼 손가락 이렇게 세 군데를 우리가 새끼 손가락 쪽으로 임팩트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땐 헤드가 열릴 거예요. 약지 손가락 쪽으로 간다고 하면 조금 더 다칠 거고, 중지 손가락 또는 검지 손가락까지 가면 헤드가 더 다치겠죠. 물론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잡는 그립, 처음에 파지하는 그 그립의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갈수록 헤드가 열리고 요 검지손가락 쪽으로 갈수록 헤드가 닫히는 건 동일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치시면서 감을 좀 잡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스틱 놓은 상태에서 백스윙 가셨고, 우리가 절대 하늘 보면 안 되고요. 하늘 보면 안 되고 손등이 타겟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 그러면은 눌러치는 그 펀치샷의 그 느낌들을 훨씬 더 잘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막대기를 쳐가지고 이렇게 잘못 나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몸이 계속 뒤집히고 손목이 뒤집히고. 자,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자, 다운블로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으로 가지고 와서 끌고 와서 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얘를 갖다가 당겨서 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우리 몸의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체중 이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체중 이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이 회전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이 풀리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회전은 이렇게 백스윙 한 상태 그대로 이렇게 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통째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배치기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트가 보는 방향이 지금 오른발 앞쪽이라고 하면은 몸의 방향을 충분히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체중이 오른쪽에 어느 정도 있겠죠. 오른쪽에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바꾸지 않고 살짝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체중 이동만 시키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회전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회전을 하면서 이동도 같이 되는 거죠. 근데 핵심은 제가 움직이는 동안에 백스윙 갔을 때 무게 중심이 이쪽에 있다가 무게 중심이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진다. 자, 그러면은 볼을 칠 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제가 오른쪽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공을 치게 되면은 더 이상 어깨가 열리지 않으면서 진행하기가 어려워지고 뒷땅이 나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반면에 제가 골반을, 이 벨트를 이 볼보다 왼쪽을 본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왼발 쪽이죠. 왼발 쪽을 본다고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왼손이 앞으로 나가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끌고 가지 않더라도 몸의 방향만 딱 바꿔주시면은 충분히 다운블로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스틱을 놔드렸던 거, 그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거기를 치지 않기 위한, 그리고 아까 시선 높이를 유지하면서 스윙하기 위한 그런 간단한 방법이었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은 이 하체 움직임이 잘 유연하게 움직여주면서 무게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스윙의 중심을 바꿔서 다운블로우를 유도하는 거죠. 즉, 그 로우 포인트라고 하죠. 최저점. 그러니까 볼이 맞고 나서 우리 디봇이 나려면은 공이 맞고 나서 최저점이 볼 앞쪽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로우 포인트를 바꾸는 거예요. 그 로우 포인트에 디봇이 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뒷땅이 난다는 거는 로우 포인트가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앞땅이라고 하죠. 왼쪽에 디봇이 났을 때는 로우 포인트가 왼쪽에 충분히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스틱까지 같이 놓고 해보시면 뭐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좀 불편하다고 하시면은 그냥 몸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스윙 가시고 몸을 충분히 이제 볼 왼쪽까지 이렇게 충분히 바라보시게.
이렇게 연습해 주시는 게 좋고, 특히 이렇게 연습할 때 제가 좀 권하는 방법은 풀스윙을 하시는 것보다 어깨 정도 높이, 지금 제가 계속 공 칠 때도 풀스윙을 아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풀스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강하게 치려고 하면서 크게 넘어갔다가 이걸 강하게 아래로 확 내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리면서 몸이 뒤집어지게 되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움직임들이 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정도 높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한 요 어깨 정도 높이면은 우리가 팔을 들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아래로 내리는 힘이 조금 적어지고요. 그리고 이 볼을 정확하게 컨택하는 거의 핵심은 자세가 높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피니시 라인도 마찬가지로 자세를 제가 이렇게 높이면은 하늘을 자꾸 보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높이는 것보다 이 가슴 높이까지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 가슴 높이까지 끊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가볍게 끊는 것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어디까지 가속하고 어디서부터 감속을 시키는지 그 포인트를 잘 모르셔서 그렇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걷어 올려치는 이런 샷을 하기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려고 다운블로우를 하면서 공을 더 깨끗하게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는 힘으로 공을 치시는 거예요. 떨어지는 힘으로 치시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가속을 충분히 해주고 볼이 맞은 이후에는 감속이 자연스럽게 되게 되는데, 실수하는 게 그런 거죠. 백스윙 갔다가 여기서부터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잘 모아요. 잘 끌고 오고 모아 넣다가 끝에서 이렇게 스피드를 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상체가 들리면서 그 큰 미스샷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은 백스윙은 하프스윙 한 9시 정도 방향까지 들어줄게요. 팔 기준으로 9시 방향까지 들었다고 하면은 9시에서 여기 지금 여기가 6시라고 했을 때 5시까지만 칠게요. 5시까지 치려고 노력하면은 여기서 절대 멈출 수가 없을 거거든요. 일단은 5시까지. 자, 9시에서 자, 제가 5시까지 멈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팔은 뭐 4시 방향 또는 다시 이쪽 3시 방향까지 올라오겠죠. 그게 흔히 이야기하는 L2L인데 이 L2L을 여러분들이 이 하프 스윙까지 갔다가 다시 하프 스윙까지 가려고 하면 아마 그 스피드 때문에 이만큼 넘어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 반동, 잔여 스피드까지 고려하고서 치셔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가속이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운스윙을 일찍 끊어 주셔야지 나머지 잔여 반동으로, 잔여 스피드로 이만큼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9시에서 여기 5시까지만 쳐주면 자연적으로 3시 방향까지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5시, 최종적으로 멈추는 곳은 3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가 이런 경우예요. 억지로 멈추려고 클럽 끝이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는 건데 이게 아니라 클럽 채끝부터 그립, 어깨까지 다 하나가 된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멈춰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감속이 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공을 눌러 칠 수 있는지 이걸 훨씬 더 좀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 처음에는 탄도가 조금 낮아질 거예요. 처음에는 탄도가 뭐 쉽게 생각하시면 펀치샷이잖아요. 그 탄도가 이렇게 낮아질 건데 이게 풀스윙으로 가면서 우리가 피니쉬가 여기서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탄도가 뜨는 그런 원리가 있고, 그리고 팔로우를 낮추면 낮출수록 탄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서 풀스윙을 가신다고 하면은 충분한 탄도를 만드실 수가 있고, 우리가 다운블로우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다운블로우로 들어가면은 스핀량이 좀 더 많아져요. 로프트는 더 죽는데 스핀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셨을 때 그린에 볼을 세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임들, 특히 이제 상체를 뒤집거나 손목을 뒤집거나 이렇게 해서 볼을 띄우려고 하시기보다도 오히려 볼을 더 낮게 치는 연습을 하시는 거 꼭 요거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가 아까 상체가 뒤집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손목이 뒤집어지면 안 된다. 다 이 클럽이
그 뒤집히면서 비거리의 손실을 좀 만들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스핀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리 조절에 실패하실 수가 있어요. 이 방향성보다도 사실은 거리 조절하는 게 굉장히 더 여러분들 스코어 지키는 데 더 중요하니까 꼭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손등이 어디 바라보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방향성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금 거리 조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방향성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연습은 또는 여기 오른발 안쪽에다가 스틱을 하나 두시고 그 스틱을 피하면서 치는 거 이렇게 하시면서 항상 눈높이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그래야지 상체가 딱 서 있는 상태로 유지하시기가 훨씬 좋을 거니까 꼭 요 점 기억하시면서 연습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 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